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13일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대구 경북도 집단 감염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12월 들어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확진 사례가 이어져 왔고 병상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구 경북은 집단 감염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좀 현황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나온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3일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많이 나오더라도 900명대를 넘지 않았는데 1,000명까지 나왔었고, 특히 이제 14일 0시 기준으로는 700명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앞으로 1,0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많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거의 한 60~70%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감염자, 그러니까 무증상자들에 의한 이제 감염이 상당히 많고 네. 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 0시 기준으로 대구에 16명, 그리고 경북에 16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대구 16명 가운데 무려 11명이 대구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였습니다. 네. 이 중에 5명은 영신교회 교인이었고 6명은 영신교회 교인과 접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경북에서도 16명의 확진자 나왔습니다. 이 중에 해외 유입 1명을 제외한 15명이 지역 감염인데 이 중에서 3명은 또 영신교회 관련입니다. 네. 이 영신교회에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느냐. 결국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 외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을 했었고 또 소모임을 하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소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성가대 연습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예배 시간에도 일부는 또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곳에서는 1,000여 명이 모인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의 확산세가 지난 2월 1차 대유행의 대구 경북 사례와는 좀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를 한번 돌이켜 살펴보면은 1월 말에는 이제 3번 확진자 때문에 그랬고 2월에는 신천지와 대구 사태 그리고 8월에는 이태원발로 또 확산이 되었고 5월이죠. 자, 5월이죠. 네. 예. 그리고 8월에는 강북절 집회로 인해서 또 재확산이 되었고 10월에는 할로윈데이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확산이 되는데 이렇게 5차례의 어떤 중대 확산 기로가 있었는데 지금의 양상은 그전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 경북은 신천지 발이다 또는 요양병원이다 해서 집단 감염이 뚜렷하게 일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과거에는 집단적인 대규모 감염이 있었다면 지금은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집단적인 대규모 감염만 막으면은 나머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니까 참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와서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수도권 감염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분석이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는 상당히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그동안 200명, 300명대에서 계속 유지가 될 때에는 이렇게 급증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이제 급기야 이제 정부에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군 인력 그리고 경찰 인력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도권에서 역학조사가 늦어지면서 수도권발 확산이 전국 지역으로 지금 퍼지게 됐거든요. 네. 이 예를 든다면 대구에서도 지금 영남대발 그 확진자가 계속 나왔는데 이 영남대발 확진자가 나온 것도 수도권에 있던 한 강사가 영남대에 왔었고 이 강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확진이 됐고 또 접촉자들이 확진이 되면서 대구, 경북까지 이제 퍼지게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무증상일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감염이 될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증상일 경우에는 이제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확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이제 N차 감염으로 인한 확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 N차 감염의 원인도 무증상자들에 의한 그 원인이 아닌가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더욱이 대구 경북에는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충원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이 충원에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인구 10만 명당 시군 역학조사관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은 11월 30일 기준으로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실제 충원된 지자체는 78개, 즉 58.2%, 137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난 9월 5일 이후에는 전국에 19개 지자체만 개정 법령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충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심각한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지난 9월 이후에 역학조사관은 경북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 기준에서 안동시가 2명, 그다음에 칠곡군이 1명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달 들어가지고 영주시가 1명, 경산시가 1명이 새로 충원이 되었고 대구는 북구 1명이 고작입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이 넘는 지자체는 위에 5곳을 포함해서 포항시, 영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를 비롯해서 대구는 중구를 제외한 지자체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또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는 정말 일선에져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거리두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으로 시행해야 될 것도 지자체가 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더 폭증을 하게 되면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도 클 텐데요. 앞서 치료 중인 환자들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대구 경북도 9개월 만에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병상 확보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그 지난 2월 달, 3월 달 대구에서 그 확진자가 확산을 했을 때, 급증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제대로 그 병원에 이송하지 못해서 집에서 그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네.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수도권에서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에서는 컨테이너 그 병상도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그 아직까지 그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사망하는 사례도 직접 그 나타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구 경북은 그나마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구에는 지금 그 코로나 전담병원이 대구의료원 그리고 대구 그 계명대 동산병원이 있고요. 또 네. 경북대병원 또 칠곡 경북대병원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4곳이 있는데 지금 그 병상 가동률은 약 46%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50%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구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경상북도와 함께 공동으로 3군데를 확보를 해서 이제 추가 환자들을 지금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경북은 좀 지금 상당히 좀 그 부족한 편입니다. 경북에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음압병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데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는 음압병상이 지금 8개가 있는데 이미 다 찼고요. 또 김천의료원 가운데는 지금 20병상이 있는데
이제 2병상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안동의료원도 29병상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병상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주 동국대병원 같은 경우도 25병상 가운데 이제 4병상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에는 상당히 그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도립의료원인 이제 안동의료원을 이제 이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일반 병실을 모두 비우고 이제 확진자 병실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병상을 확보한다고 해도 의료진에 대한 인력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서 대구 경북이 1차 대유행을 겪은 뒤에 이 수당 지급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반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중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코로나 중환자의 경우에는 2명의 간호사가 1명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각종 장비도 갖추어야 되고 또 2시간 이상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가 인력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에는 의사협회에 최근에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단 수당은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은 일 수당은 4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실제 지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네. 또 지난번에 대구 경북 대유행 때 헌신한 간호사들에게 정부에서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아 있고 또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파견된 의료진은 수당을 지급했는데 네. 정작 대구 경북에서 근무한 의료진들은 수당을 받지 못했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 즉 의료진들에게 책임만 강요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은 이 인력 수급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1차 대유행을 경험했던 대구 경북으로서는 수도권 확산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네. 특히 2, 3월 달에 이제 그 집중적인 확진자가 나오면서 홍역을 치렀던 대구시에서도 이제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권영진 그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루에 1,000명, 2,000명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하지 않는다면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의 인구 이동을 5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또 식당이라든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전면 중단을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인구가 20% 또는 30%가 감소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 대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70%에서 80%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뭐 제가 직접 대구 중앙로라든지 거리에 나갔을 때 그 많은 차량들이 보이지 않았고 대로변이 텅텅 비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리고 상가들도 거의 대부분은 문을 닫은 상태였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야 확진자를 줄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3단계를 지금 고려를 하면서도 3단계로 바로 이제 격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3단계로 격상을 했을 때는 우리 경제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네. 지금 중소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거의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영진 시장은 대구에서 지금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마스크 쓰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거리두기 3단계로 좀 더 확산을 하는 게 이제 좀 고통을 감내를 하더라도 확진자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을 놓고도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또 그렇죠.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다음 달부터 뭐 치료된다든지 백신 사용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백신에 대한 감론을박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 부족이라든가 또는 접종 지연이 된다든가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내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2, 3월 정도에 백신을 도입한 후에 해외 접종 동향이라든가 또는 부작용 또는 국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계약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했지만은 그 제약사 외의 백신도 공급 확약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상 계약을 맺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는 내년 말에 한국에 줄 백신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단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백신 접종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2, 3월 정도가 되면은 백신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K 방역에 자신해 왔지만 여러모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선제 조치 무엇이라고 보시는 두 분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예, 사실 그 앞서 박사님께서 이제 그 백신이 이제 곧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올해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었던 것보다 내년에 더 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사실 그 대구시 같은 경우 그 대구의료원 예산을 17억 원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 17억 원은 이제 사실 의료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그 지원액이 3억 원이었고 또 간호사 인건비가 5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필수 의료진을 추가로 그 영입하는 예산도 15억 원인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그 10일이었죠. 대구 그 지역 인권단체들이 2020년도 인권뉴스 5대 인권뉴스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그 5대 인권뉴스 가운데 4개의 인권뉴스가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에서는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인권 중심적인 행정보다는 오히려 행정 편의적인 관점에서 행정을 펴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이 행정당국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인 3단계로 가야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시민의식을 통해서 마스크 쓰기 운동이라든지 시민의식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는 것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 운동이라든가 마스크 쓰기 이런 거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 전에 선제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우리 역학조사관 법률로 임명하도록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무증상자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다는데 이런 것을 좀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와 대비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